자,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거기 써져 있죠? 자산 관리. 그러면 이제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돈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 재산을 관리하면서 돈을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뭐 안전하게 지키기도 하고 이런 게 자산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지. 누구나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걸 안전하게 키우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자, 이게 자산 관리의 핵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 돈 늘리고 싶어서 도박하거나 그러지 말고 안전하게 이렇게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도박 같은 거 하지 말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산을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산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자산이 뭔지부터 좀 봐야 되겠죠. 자산이 뭔지 1번에 자산 써 넣어주시면 되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유무형의 재산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부동산도 자산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물건들, 스마트폰도 자산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통장에 있는 이런 돈들, 이런 것들이 다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통틀어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산은 바로 1번 금융자산과 자, 바로 2번 실물자산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써놓고 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자, 실물자산이라고 한다면 실물자산을 말 그대로 실제 물건, 이 자산을 말하는 거겠죠. 실제 물건으로 존재하는 자산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토지라거나 아니면 건물이라던가 뭐 이런 거, 뭐 부동산이지 결국에 이제 이런 부동산 같은 게 실물 자산,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자산들.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 물건으로 존재하는 자산들을 전부 다 실물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자산은 실제 물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돈으로, 화폐 단위로 존재하는 자산들을 금융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현금이라던가 예금이라던가 뭐 주식, 뭐 채권, 이런 것들, 화폐 단위로 존재하는 자산들을 우리는 금융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자산이 여러 가지가 다 자산인데 이런 자산을 우리가 관리하자라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산 관리. 그럼 자산 관리가 왜 필요할 것인가? 그건 뭐 다 써져 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다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알바를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알바를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요. 이제. 지금 소득 없잖아요. 그죠? 근데 소비는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기는 뭐 20대 시작하면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또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요. 뭐 65세까지 정년이죠, 그죠? 정년이 62세 뭐 이쯤까지 정년인데 한정되어 있다고요.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소비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동안 소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어들이는 소득을 어떻게 잘 굴릴 것인가 하는 자산 관리가 필요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약간 또 중요해지는 것은 3번에 있는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이 중요해지게 되는 것인데, 자,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첫 번째, 안전성이죠. 안전성. 그러니까 내가 자산 관리를 할 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더 중시하는가? 안전한 걸 따지는지 수익을 중시하는 걸 따지는 이걸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인데, 한번 밑줄 쳐볼까요?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보전까지 밑줄. 그래서 내가 투자한 자산이 얼마나 그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가, 이게 안전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금 적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은 100만 원은 일단 보장이 되지. 돈을 수익은 많이 안 나더라도 100만 원은 일단 보장된단 말이야. 그게 안전성이 높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성을 중시한다면 그런 예금 적금에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그럼 두 번째, 수익성입니다. 두 번째, 수익성.
수익성 쓰고 또 밑줄 한번 쳐볼까요? 투자한 자산의 가치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까지 밑줄. 내가 투자를 했어.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증대되는가의 정도가 수익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게 수익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원칙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투자 성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 안전성을 중시한다 그러면은 일단 내 원금이 보장되는 게 최우선이니까 예금 적금을 많이 할 것이고, 내가 수익성을 좀 더 중시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 이런 코인, 이런 곳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원칙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투자 성향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유동성도 여러분들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유동성. 자, 유동성은 밑줄 한번 쳐보면 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정도, 이게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부동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건물을 샀어. 풀대출 땡겨서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나한테 남은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대출 다 땡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다 투자했어. 그런데 갑자기 막 내가 사고가 났어요. 큰 돈이 필요해. 갑자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대출은 이미 다 땡겼어서 대출을 할 수도 없어. 현금이 있는 대로 다 집어넣었어, 부동산에. 근데 부동산은 판매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고 파는데 시간이 걸려요. 집을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나오는 게 막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럼 난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 막 부동산 가격을 막 내려 깎기를 해. 그러면 결국 손해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동성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유동성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점 확인하시고, 이제 좀 중요한 건 이 안정성과 수익성이 좀 중요해요. 이 두 개 묶어서 둘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 한번 적어보시죠.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개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저는 옆에 이렇게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안전성, 수익성.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반비례 관계라는 소리는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안정성이 높으면 수익성은 낮고, 수익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성은 낮아진다는 소리예요. 이제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소리죠. 이제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왜 그럴까 한번 보니, 수익성이 높은데 안정성이 낮은 자산, 뭐 대표적으로 주식 같은 게 있죠. 주식으로 여러분들 뭐 떼부자가 됐다 이런 소문 여기저기서 들어봤지. 이제 인스타에도 가끔 나와요. 근데 문제는 주변에서 주식으로 패가망신했어 이런 소리도 들려옵니다. 이제 그지? 그러니까 결국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자산은 원금을 다 깎아먹을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이제 안정성은 낮은 거예요. 이제 근데 안정성이 높은 자산, 대표적으로 예금이 있죠. 예금은 내가 일단 10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은 보존이 돼. 근데 예금으로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요. 수익을 많이 낼 수는 없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이 높으면 수익성은 낮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성과 수익성 둘 중에 어떤 걸 더 중시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따지고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여기로 좀 옮겨볼게요. 자, 어이쿠, 이거. 자, 자,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금융자산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제 금융자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예금이 있죠. 예금. 가장 기본적인 금융자산이지. 이제 예금. 가장 기본적입니다. 뭐 예금은 뭐 의미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일정한 이자를 받는 금융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체크카드 쓰지, 체크카드. 체크카드에 연결된 통장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하나의 예금이에요, 예금. 그런 것도 하나의 예금이다. 자, 그러면은 예금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예금 특징. 자, 예금의 특징을 보면 일단 안전성은 어때요? 안전성.
원금이 보장되는 정도예요. 이게 안전성은 어때? 높죠. 여러분들 이제 체크카드에 넣어놓은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갑자기 은행이 어렵다고 갑자기 줄어들어? 그러지는 않죠. 일단 원금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에 비해서도 훨씬 월등히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은 딱 그 경우밖에 없지. 은행이 망하는 경우. 그지? 근데 은행이 망해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은행에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돈을 맡기잖아요. 그 돈을 맡긴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줬어요. 국가에서. 이 보장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1억 원까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가장 엄청 최근에 1억 원까지 한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어쨌든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당히 높더라 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은행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 그치? 수익성은 낮습니다. 은행 이자 쥐꼬리만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수익성은 상당히 낮고, 유동성은 어때요? 유동성? 그래서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카드로 언제나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높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예금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유동성이 높은 건 오로지 요구불 예금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카드랑 연동된 통장이 요구불 예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내가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이게 요구불 예금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통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예금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 종류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3번 종류. 자, 하나씩 살펴보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예금이 요구불 예금이죠.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맡겨놔야 되는 그런 예금, 일정 기간 동안 맡겨놔야 되는 예금을 우리가 저축성 예금이라고 그래요. 요구불 예금과, 크게 보면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이 있어요. 자, 요구불 예금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라고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 요구불 예금을 한 예금자의 돈을 함부로 어디에 투자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활용하기가 어려워.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수익 내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이 요구불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은행에 묶여있는 돈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 은행 마음대로 어떻게 투자를 한다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니까, 은행에서. 자, 그와 반면에 저축성 예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돈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한번 써보면, 자, 만기일까지.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맡겨놓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일정 기간이 끝나는 날이 만기일이에요, 만기일. 그래서 만기일까지 자금을 예치하거나 또는 적립하는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돈이 은행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은행이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그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고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자산을 불려 나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돈을 맡겨주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 예금자가 자기 돈 막 찾아가려고 못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그 기간 동안은 은행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익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이자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높다 이건 아니에요. 결국 예금은 예금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에 비하면 이자 수익이 낮아요. 채권에 비하면 낮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 앞에 조건이 달려있죠. 요구불 예금보다 이자 수익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구불 예금보다 이자 수익이 높다. 이 정도 확인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 저축성 예금이 지금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금을 예치하거나 적립하는 상품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금을 예치하는 상품, 정기 예금이 있고요.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하는 예금인 정기 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정기 예금은 내가 뭐 목돈 1,000만 원이 있어. 그거를 은행에 일정 기간 동안 묶어놓는 거예요. 목돈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목돈을. 자, 그러니까 이제 자, 읽어보면 그냥 일정 금액을 한 번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해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찾아버리는 예금인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괄호 속에다 적어보세요. 정기 예금은 목돈을 맡기는 예금인 거지. 자, 그럼 정기 적금 한번 보세요. 정기 적금은 일정 금액을 적자가 적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 적립식으로 입금을 하는 거지 이제. 해서 그러니까 매달마다 뭐 30만 원씩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만기일에 그 원금과 이자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얘는 내가 지금 당장 1,000만 원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적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자도 주는 것이고, 해서 얘는 이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예금이 되는 거지. 자, 이게 예금입니다. 자, 그럼 괄호 4번 수익 형태. 자, 그러면은 예금의 수익은 오로지 뭐예요, 이제? 예금의 수익은 돈을 맡기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주잖아요, 그죠? 그지? 그러니까 돈을 맡긴 거에 대한 이자를 주니까 그 이자 수익으로 먹고 사는 거지. 우리가 예금을 하면 이런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자산에 대해서 좀 알게 된다면 이제 효과적으로 돈을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두면은 이 파트는 정말 여러분 미래에도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자, 여기까지 됐다면 뭐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산으로 한번 가보죠. 주식으로 가겠습니다. 주식. 주식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소유 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회사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소유 지분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옆에다가 제가 한번 예시를 쓸 거니까 뭐 빈 공간에다가 쓸 사람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러는데, 자, 주식회사 김용컴퍼니가 있습니다. 아, 김용컴퍼니가 있어요. 아주 좋은 회사예요. 여기 회장님, 김용조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회사를 그냥 김용조의 자본으로 회사를 굴렸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업을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자본금이 부족해. 그러니까 자본을 끌어당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용조 회장님이 이 소유 지분을 쪼갭니다, 이제. 쪼개요, 이렇게. 해서 이 소유 지분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지? 뭐 이제 수지한테도 팔고, 그지? 준영이한테도 팔고, 영호한테도 팔고, 은채한테도 팔고, 팔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회사 김용컴퍼니의 소유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주식, 소유 지분을 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김용컴퍼니의 소유 지분을 가지게 된 거지, 이제. 그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 김용컴퍼니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소유자니까. 그지? 이런 게 주식이에요. 소유 지분이 주식이다. 자, 그렇다면 이 주식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특징. 자, 특징을 보면 뭐 의미는 읽어보면 돼요.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을 좀 어렵게 풀어 쓴 겁니다. 자, 특징을 보면 안전성은 어땠어요? 안전성? 맞아요. 이제 안전성은 낮죠. 그러니까 근데 수익성은 어때? 수익성은 높죠.
그러니까 주식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주식으로 이득을 봤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주식으로 손해를 봤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걸 보면은 아, 안전성은 낮구나, 원금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구나.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이제 수익성은 상당히 높구나 해서 우리 경제 시장에서는 언제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높은 위험을 부담하면 높은 혜택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주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주식도 막 요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때 사서 이때 판 사람은 이득을 받겠지만 이때 사서 이때 판 사람은 손해를 볼 거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만큼 안정성은 낮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수익 형태를 한번 보면, 수익 형태는 이렇습니다. 김용컴퍼니의 주식을 사신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 김용컴퍼니의 소유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동 소유자들이라고. 공동 소유자. 그러니까 만약에 김용컴퍼니가 대박이 났어. 지금 어떤 상품을 팔았는데 대박이 났어.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뒀어. 그러면은 이 영업이득을 회사의 소유자들한테 나눠야 되겠죠. 그지? 그 나눠주는 걸 우리가 배당금이라 합니다. 배당금. 해서 이 배당금을 얻는 배당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주식을 준영이가 샀잖아요. 그죠? 이거를 또 이제 남영이한테 팔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때 그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주식의 가격, 이 주식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주식, 내 이 소유 지분을 판매할 수도 있는데 이때 그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 수도 있다. 대부분이 이걸로 돈을 벌죠. 쌀 때 사서,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자.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자, 그러면 바로 4번 투자자의 지위를 좀 볼 건데,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바로 4번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채권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자의 지위는 주식회사의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지?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 주식을 투자한 투자자는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주식을 갖게 된다면 어떤 그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갖게 되면 다 참여할 수도 있어요, 이제. 자, 이게 주식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3번 채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채권. 채권을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소유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지분. 아, 소유지분이 아니지. 자, 미쳤나봐요. 차용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얘는 이제 특징 먼저 한번 가봅시다. 특징이 요렇습니다. 특징이 애매모호해요. 이제. 자, 한번 보면 일단 쭉 적어 갑니다. 이제. 일단 주식보다 안정성이 높고, 주식보다 안정성은 높은데 수익성은 낮아요. 자, 그런데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높고 안전성이 낮아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채권은 말 그대로 차용증서, 돈을 빌려줬다는 증서예요. 돈을 빌려줬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한테 돈을 빌려줬다라는 증서를 채권이라고 한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빌려줄 거예요? 이제? 너 내가 돈 빌려준다잉? 그러니까 이때까지 갚는데 이자는 이만큼 해서 갚아, 이럴 거 아니에요?
채권은 그런 거예요. 회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컴퍼니 회장 김용주 회장님이 이제 역시나 자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투자받는 형식이 좀 다른 거예요. 이때는 김용컴퍼니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이제 뭐 준영이한테도 빌리고 수지한테도 빌리고 은채한테도 빌리고 돈을 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소유 지분을 판 거였다면 이때는 그냥 돈을 빌리는 거예요. ABCD한테 돈을 빌리는 거라고 이제. 그래서 이만큼 빌렸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자 이만큼 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빌리고 이자와 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은 일단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높아야 돼요. 예금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준다고 하면은 누가 채권을 살라 하겠어요? 예금을 들려야지. 그러겠죠? 그래서 예금 이자보다는 비싸게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높지만 안정성은 낮아요. 왜냐면 예금이 안정성 깡패거든.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지? 그런데 주식보다는 확실히 안정성이 높아요. 얘는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일단 채권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주식은 내가 이때 샀다가 이때 팔아버리면 일단 안전성은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제. 얘는 이제 만기까지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안전성은 상당히 높은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익성은 주식보다는 확실히 낮은 거죠, 이제. 자, 요런 느낌이에요. 정해진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수익성은 낮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형태를 한번 보면 이미 써져 있는 거 일단 다 써볼게요. 수익 형태, 투자자의 지위. 자, 일단 수익 형태를 보면은 일단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자 수익을 얻는 거예요. 이자 수익. 그리고 채권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의 채권, 돈을 빌려줬다는 증서잖아요. 이게. 그 증서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D라는 친구가 E라는 친구한테 팔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주식과 마찬가지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빌려줬다는 증서가 과거에 내가 이만큼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나중에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자 받을 것까지 계산해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어요. 이제. 너 나중에 이자 받을 거잖아. 내가 이제 110만 원에 팔게. 그래도 네가 이득이 하면서 팔 수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주식처럼 막 오르락내리락 하진 않아요. 이제 채권이 이제. 이런 느낌이라면 자 이제 그렇다면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주식은 소유 지분을 사는 것이고 채권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는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권자. 돈 받을 사람, 빚쟁이가 된다고 이제. 돈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뒷장 이제. 아이고. 자, 뒷장 한번 넘겨보면. 자, 다 썼죠? 다 썼으면. 자, 이제 다양한 금융자산들 볼게요. 다양한 금융자산. 그러니까 썩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자, 썩 중요하지 않은 이런 다양한 금융자산들 한번 보면, 이거 4번이구나, 4번. 그지? 다양한 금융자산들 보면, 이제 첫 번째 펀드부터 보겠습니다. 펀드. 자, 우리가 다양한 자산들 배웠어요. 주식도 배우고, 채권도 배우고, 다양한 걸 배웠는데, 사실, 여러분들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운동하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빠요. 그 주식 시장을 진짜 효과적으로 투자하려면 주식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럴 시간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냐. 그러니까 우리는 펀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때. 그 펀드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내가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면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돈을 굴려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주식창을 맨날 보는 펀드 매니저, 전문가가 돈을 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할 때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걔네가 만능은 아니죠. 수익률은 오히려 그러니까 안전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괄호 2번.
괄호 2번이 이제 보험이 있죠, 보험. 보험도 하나의 금융 자산이에요, 그죠? 그지? 그럼 이런 보험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거를 대비를 해서 투자하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를 해서 내가 나중에 큰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그 보험금을 보험사한테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보험을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특징을 보면 수익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발생한 위험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내가 나중에 큰 사고 날 수도 있잖아. 그때 들어갈 목돈, 그 손실을 좀 줄이자. 이게 목적이라고요, 보험은. 자, 그래서 이런 보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저번에 통합사회 2의 1단원 맨 마지막 단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아니지. 2단원 맨 마지막 단원에서 공부를 했네, 그지? 사회보험. 이거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이 사회보험 운영 주체가 누구야? 국가죠, 그지?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그럼 이거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가입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나, 이거? 아니죠. 이거 강제 가입이었죠. 강제 가입해야 됩니다. 그치? 그때 이제 우리가 정의 단원의 맨 마지막 단원에서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의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사회보험은 어쨌든 국가가 운영하고 강제 가입이다. 자, 그러면은 이것과 대비되는 게 민영보험. 뭐 교보생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뭐 이런 것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민영보험인데, 그러니까 결국 민간에서 운영한다라고 해서 민영보험이에요. 얘는 강제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는 거예요. 임의 가입의 원칙입니다. 자, 이게 보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여기에도 투자할 수 있어. 연금. 연금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연금은 내가 은퇴하고 나서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금의 핵심은 노후 생활의 안정이 목적입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 노후 생활 안정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금을 계속 내요. 연금 기금을 계속 내고 나서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그 연금을 내가 받는 거죠, 이제. 그지? 해서 이 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이 목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연금을 계속 내고 일정 금액을 계속 적립함으로써 은퇴하고 나면 내가 계속 적립했던 돈을 더 받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약속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바로 이 연금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금은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동안 계속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은퇴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연금은 이제. 이게 연금이다. 그냥 결국 연금, 그러니까 핵심들이 다 다른 거죠. 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상품이다 라는 것이고, 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주체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국민연금이 있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이 있고, 그리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국민연금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이 국민연금이고,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퇴직금처럼 주는 거지,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퇴직연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고, 개인연금은 개인이 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연금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하면은 그 연금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소득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잘 상품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 자, 비교만 한번 해봅시다. 밑에 하트 자산관리 조언만 조언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조언 마무리하고 표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자, 한번 보면 첫 번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격언 들어본 적 있나? 야, 들어본 적 없어요?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투자. 결국에는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 분산 투자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 우리가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한 상품에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난 수익이 최고야. 주식에 몰빵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주식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응?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난 안전성이 중요해. 예금에 몰빵 이것도 안 돼요.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내 돈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수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면은 오히려 돈을 잃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한 바구니에 담으면은 내가 넘어지면 다 깨져요. 그러면 두 바구니에 가면은 하나가 깨져도 나머지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튼튼하게 있을 수 있도록 분산 투자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100- 나이 투자. 자, 100- 나이. 100- 나이 법칙.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보면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의 비율을 수익성 높은 자산에 투자하라는 자산관리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40대잖아요. 40대니까 100- 40, 그러니까 60% 정도를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20대 정도 곧 20대가 되니까 100- 20, 80% 정도를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젊을수록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성 뭐 잃더라도 수익성 높은 자산에 한번 투자를 해보라는 거지. 미안해. 자, 여기까지면 또 딱 마무리 합시다 이제. 자, 이거 금방 끝나. 자, 우리 정리하면 돼 이제. 자, 예금 수익성 높아 낮아. 낮아요. 그지? 자, 주식은 수익성 높아 낮아. 높죠. 자, 그럼 채권은 어땠어? 애매하지. 중간입니다 이제. 주식보단 낮지만 예금보단 높으니까 중간이다. 자, 그러면 안전성, 예금은 높아 낮아? 높죠. 주식은 안전성? 낮아요. 채권은 역시나 중간이에요. 예금보다는 낮지만 주식보다는 높으니까. 자, 그럼 유동성은 왜 없어요? 유동성? 이건 진짜 애매해요. 자, 예금도 요구불 예금은 상당히 유동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저축성 예금은 만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유동성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째려보지 마세요. 미안해요. 그죠? 유동성이 낮아요. 그지? 근데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내가 수익이 높으면은 금방 팔 수 있어. 유동성 높아. 근데 내가 마이너스면 잘 못 팔잖아. 그때 유동성이 낮은 거예요. 채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유동성은 안 넣어놨어요. 진짜 애매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자 수익. 예금 이자 수익 있나? 없어요. 무슨 소리? 있지. 동그라미. 주식은 이자 수익으로 수익을 얻나? 아니요. 아니죠. 배당 수익을 얻지 이제. 채권은? 채권 B. 그쵸. 이자 수익 있죠 이제.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니까 이제. 그지? 자, 배당 수익. 예금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주식? 있어요. 있죠. 배당금을 주는 건 주식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없어요. 없죠. 자, 시세차익 예금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주식? 있어요. 있죠. 그지? 이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채권? 있어요. 있죠. 그지? 자, 그럼 만기가 있느냐 없느냐? 자, 예금. 저축성 예금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만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이 있냐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해야 되느냐? 그 끝이 있느냐? 저축성 예금 있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묶어 놓는 거잖아요. 그 만기가 있다고요. 끝나는 기간이 있다고 이제. 요구불 예금은 없어요. 내가 그냥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맡겨 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어. 만기라는 게 없어. 자, 주식은? 주식 없어요. 없죠. 이거 내가 주식 사놓으면은 끝까지 가져가도 돼요. 어차피 내 소유 지분을 산 거니까. 자, 그럼 채권은? 있어요. 있죠. 내가 돈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아. 이거니까 그 기간, 만기가 있다고 이제. 좋아요. 고생했어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 거고 검사도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